갤럭시 탭 S7에서 작은 갤럭시북 프로를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빈노트입니다. 얼마 전 삼성이 최초로 노트북 언팩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갤럭시북 프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노트북과 이 갤럭시 모바일 기기의 연동성을 바탕으로 갤럭시 생태계를 완성시키겠다라는 삼성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을지 빨리 보고 싶어서 제품을 개봉하고 꺼내는 순간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얇아서 외관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꺼내자마자 무게를 재봤는데요. 881g. 아무리 13.3인이라지만 이보다 더 가벼운 노트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들어보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예상했던 무게보다 좀 더 가벼우니까 일단 잡는 순간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갤럭시북 프로 13.3형은 공식적으로 11.2mm 두께의 883g으로 가지고 다니는 데일리 노트북으로서 최고의 휴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기도 스마트폰 충전기 크기와 비슷한 65W짜리 C타입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갤럭시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죠. 색상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스틱 블루 색상입니다. 상판은 블루색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전부 블랙으로 마감을 했고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공법으로 얇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각진 부분과 곡선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판과 힌지 안쪽 부분에는 통풍구가 있고요. 그 밑에는 양쪽으로 스테레오 스피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썬더볼트 단자와 USB-C 타입 단자, 풀사이즈의 HDMI 단자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LTE 유심 트레이,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USB-A 타입 단자,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노트북인데도 포트 구성을 알차게 해놨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판을 한번 열어볼까요? 가벼운 노트북인데도 한 손 열기가 가능하네요. 적당한 힌지 마찰력과 무게 밸런스까지 잘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0도 정도까지 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 부분도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프로 키보드도 인상적인데요. 키보드가 올바른 모범생을 보는 느낌이에요. 전작보다 더 커진 쉬프트키, 이상적인 모양의 방향키, 더 적당한 크기의 기능키들, 터치패드의 크기와 위치까지 키보드의 표준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기존 나비식에서 가위식으로 바뀌면서 키감이 더 좋아진 데다가 소음까지 작아서 오타 없이 쾌적하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경량급 노트북이지만 타이핑할 때 디스플레이가 흔들리지 않고요. 3단계 백라이트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 큐와 지문인식 키가 우측 상단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전원 켜짐과 본인 인증 로그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북 프로는 디스플레이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작의 QLED에서 13.3형의 F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됐는데요. 아몰레드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판을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몰레드 특유의 진한 색감과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왜곡이 없는 완벽한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좋은 디스플레이구나 라고 느낄 법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 볼륨 기준 DCI-P3 120%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해한 블루라이트는 6.5% 이하, 100만 대 1의 명암비와 0.2ms/s에 그치는 응답 속도까지 모두 SGS 인증을 받으면서 일반 LED 디스플레이보다 월등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확한 색감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응답 속도가 중요한 게임, 일반적인 미디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사 HDR500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HDR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스마트폰처럼 디스플레이의 색감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5가지 화면 모드 중에서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색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레어 패널이기 때문에 빛 반사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일반 글레어 패널에 비해서 빛 반사가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그럼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갤럭시북 프로는 인텔의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텔이 인증하는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한다는 뜻인데요. 11세대 인텔 모바일 CPU와 긴 배터리 타임, 빠른 충전,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지원, 절전 모드에서 1초 이내에 깨어나는 것처럼 유저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클래스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0G7 프로세서와 8GB의 LPDDR4X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면서 가장 높은 내장 그래픽 등급인 G7이 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고성능 모드로 놓고 3D 마크 파스를 측정해보면 그래픽 점수 4135점으로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 MX450에 근접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도 LPDDR4X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기존 DDR4 램보다 빠른 4267MHz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전력 램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적게 소비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56GB의 M.2 NVMe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추가 SSD 슬롯은 없지만 파일 저장용으로 마이크로SD 카드를 이용해서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AKG 튜닝이 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하판에 달려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음장도 적용이 가능해서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출력도 부족함이 없고요. 음장에 따라 소리 성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세팅값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갤럭시북 프로는 13.3형에 880g밖에 안 되지만 배터리는 64W의 대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2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밝기 50%, 음량 50%로 유튜브 1080p 영상을 연속 재생했더니 배터리가 100%에서 5%까지 95% 소모되는 동안 9시간이 조금 넘는 재생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작고 가벼운 본체에서 최고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30분 충전에 최대 9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급할 때는 조금만 충전해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트북 이름이 갤럭시북 프로잖아요. 갤럭시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기존 갤럭시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북 프로 간에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이제 자료 전송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갤럭시북 프로에서 퀵쉐어 앱을 실행하면 폰에서 파일을 공유할 때 퀵쉐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낼 수 있고, 반대로 노트북에서도 폰으로 파일을 편리하게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전송 속도는 다르겠지만 저는 780MB짜리 파일을 옮기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굳이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앱이 갤럭시북 프로에도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앱에 들어가서 동기화 항목을 켜주시고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동기화를 켜주게 되면 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그대로 갤럭시북 프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기화하고 싶은 폴더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고 바로 PC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겠죠.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삼성 웨어러블 기기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참 편리하죠. 바로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원클릭으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갤럭시북 프로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세팅지의 연결 항목에서 블루투스 간편 연결과 삼성 블루투스 동기화 항목을 켜주세요. 그럼 새로운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나 기존에 내가 연결했던 삼성 웨어러블 기기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재밌다고 느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갤럭시북 프로 화면에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을 띄우거나 반대로 갤럭시 탭 S7 화면에 갤럭시북 프로의 화면을 그대로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갤럭시 탭 S7 화면 속에 갤럭시북 프로의 화면을 그대로 넣어볼 건데요. 이 탭 S7의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 겁니다. 우선 탭 S7 빠른 설정 창에서 세컨드 스크린을 켜주시고요. 갤럭시북 프로에서는 윈도우 키와 K 키를 동시에 누르면 무선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게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탭 S7을 선택해주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어때요? 간단하게 듀얼 모니터 환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펑션 키와 F4 키를 누르면 노트북 화면을 확장해서 쓸 건지 아니면 복제를 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요. 놀라운 건 무선 연결이지만 딜레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0분의 1초까지 측정을 해봐도 두 디스플레이 간의 딜레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갤럭시북 프로는 터치나 S펜을 지원하진 않지만 이렇게 쓴다면 탭 S7의 S펜 필기 품질 그대로 윈도우 환경에서 필기를 하거나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갤럭시 생태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탭 S7에서 세컨드 스크린을 전체 화면으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편법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홈으로 나오거나 최근 앱 창을 열면 세컨드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플로팅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거 잘 봐두시고요. 최근 앱 창을 열어서 쓰고 싶은 앱을 길게 클릭합니다. 여기서 분할 화면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세컨드 스크린 플로팅 창을 눌러주세요. 그럼 세컨드 스크린 창이 분할 화면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활용성이 더 높아집니다. 분할 화면의 한쪽은 윈도우로 또 다른 한쪽은 안드로이드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8인치짜리 미니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겠죠. 제가 하면서도 참 재밌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분할화면 위쪽을 클릭해서 플로팅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 윈도우가 되면서 안드로이드 속에 작은 윈도우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창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진짜 미니 윈도우를 쓰는 기분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써보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속의 미니 윈도우는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각자 생각하는 참신한 활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기능들을 조합해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능을 이끌어내는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의 이 시너지가 참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을 갤럭시 북 프로에 넣어보겠습니다. 기본 설치되어 있는 삼성 플로우 앱과 사용자 휴대폰 앱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안정성과 미러링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 삼성 플로우를 좀 더 추천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삼성 플로우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노트북과 갤럭시에서 모두 플로우 앱을 켜주시면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 화면에서 스마트폰을 항상 볼 수 있고요. 전화나 문자, 카톡, 앱 실행 같은 모든 기능들을 갤럭시북 프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업무 중에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연결해 두고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삼성은 갤럭시북 프로에 편의 기능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퀵 서치는 윈도우 파일 탐색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진 속의 단어까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유형을 이미지로 해놓고 갤럭시로 검색을 했더니 갤럭시북 프로 박스 사진과 예전 사진 속에 깨알 같은 갤럭시라는 글자까지 인식해서 찾아줬네요. 좀 대단한데요. 그 밖에도 화상 회의를 위해서 전면 카메라에 뷰티 기능을 넣을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상단에 두 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노이즈가 제거된 깨끗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거나 스마트폰처럼 스크린 레코더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내 얼굴이 들어간 강의 자료를 바로 녹화하고 또 스튜디오 플러스 앱을 이용해서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 기존 사용하던 PC에서 갤럭시북 프로로 윈도우 앱이나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갤럭시북 스마트 스위치 기능,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 싱스 앱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KT용 갤럭시북 프로 모델인데요. 예전에 3G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가 활성화됐듯이 노트북도 LTE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화된 노트북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작고 가벼운 갤럭시북 프로라면 스마트폰처럼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필수 통신 아이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북 프로 중에서도 LTE를 지원하는 모델이 훨씬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셀룰러 통신이 안 되는 노트북은 장소마다 와이파이를 찾아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마음 놓고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듯이 노트북을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가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갤럭시북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와 또 공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KT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내용을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현재 KT에서 5G 슈퍼 플랜 스페셜 요금제나 LTE 데이터 온 프리미엄 요금제 이상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 11,000원에 갤럭시북 프로 요금제가 무상으로 지원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무상 혜택을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갤럭시북 프로는 외관만으로도 사고 싶게 만드는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덕분에 최고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슬림하게 만들면서도 성능과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갤럭시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성이 강화된 데다가 LTE 통신 지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제 진짜 노트북도 모바일 기기처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갤럭시북 프로를 산다면 LTE가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기기 같은 노트북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갤럭시 생태계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갤럭시북 프로 모델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가장 민호트였습니다.